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 TV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뷰티풀 채널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부터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뷰티풀 이제 채널에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이 뷰티풀 채널에 가셔서 요 제가 한 말씀을 좀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출연을 해서 미처 좀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갖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요겁니다. 요거. 미국 시장은 원리만 알면은 너무나 이제 쉬운 시장이다. 그런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이제 원리를 알면 미국 시장은 이제 너무나 쉽다 하는 얘기고, 요 주제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세 가지. 미국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주가 운동 3법칙,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세간의 오해. 요 세 가지 이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요 말씀을 그 뷰티풀 인터뷰에서 이제 요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요거를 이제 특별히 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봐서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원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을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원리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하고 예측 전망을 하고 뭐 또 매매도 하고 이제 대응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국 시장의 중심이 이제 나스닥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다우 지수가 이제 1896년에 처음 지수가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고, S&P 500 지수는 이제 1920년대부터 시험적으로 이제 만들다가 이제 195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1971년도 그때 만들어진 지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역사로 보면은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가장 늦게 나온 지수가 되겠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스닥 이후에 뭐 러셀 2000이 이제 1984년도,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가 이제 1985년도,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중심은 당연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다우 지수가 중심이 됐고, 실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이제 다우 종목이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90년대 말부터 닷컴 이제 열풍이 불면서 이제 나스닥 종목이 대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시스코 이런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확연하게 미국 시장의 이제 중심이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나스닥이 이제 미국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는 이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할 때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도 이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을 한다.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에 이제 부합하면은 뭐 그냥 추세가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에서도 이제 하락할 때가 있고 하락 추세에서도 이제 상승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나스닥이 이제 가장 적게 하락을 하면은 그런 경우를 이제 추세가 약하다.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약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 속성에 이제 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거 일종의 이제 다이버전스거든요. 그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전망 할 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에 이제 나스닥이 중심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스닥 추세 강도가 이제 가장 강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과 뭐 비슷한 논리로, 추세가 이제 지속성, 추세 강도라고 하면 이제 그 지속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세가 뭐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게 가장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추세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금년 4월 28일 날 다우, 나스닥, S&P 500 3지수가 공이 4월 28일 날 금년도 상승 추세로 진입한 이후 11월 17일 날 전부 3대 지수가 전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동안에 나스닥은 추세가 중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다우는 이제 6번이 바뀌었고 S&P 500은 5번이 바뀌었고, 그럴 정도로 여러 번 이제 그 추세가 이제 교차가 되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나스닥은 한 번도 추세가 바뀐 적이 없다. 그만큼 이제 나스닥의 추세 강도가 이제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나스닥이 중심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게, 역사적인 고점이나 저점은 나스닥이 가장 늦게 온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나스닥이 이제 늦게 온다는 거는 나스닥이 그 추세 강도가 이제 강한 거 외에 주도주의 면모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고저가가 이제 가장 늦게 온다는 거. 그래서 요런 이제 세 가지 그 나스닥이 미국 시장의 이제 중심인 세 가지 특성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미국 시장의 전망이나 할 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가장 적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약하다. 하락의 힘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는데 나스닥이 가장 적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반등은 했지만은 비록 이제 반등은 했지만 그 상승의 힘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요 특성에 이제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시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런 이제 중요한 특징, 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역대로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긴급 금리 인하를 7번을 했는데요. 긴급 금리 인하 이제 총 7번을 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그 87년 블랙 먼데이 때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9월 17일, 이건 이제 9.11 테러 때,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 달, 이 리만 브라더스 이제 사태 터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2007년, 8년에 걸쳐서 이제 세 번 긴급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 달에 코비드 그 관련으로 이제 또 두 번의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했죠.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시면은 뭐 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뭐 당연히 이때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뭐 위력이 별로 없을 때니까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나머지 이제 6번 이게 사례를 보면은 이제 9.11 테러 때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적게 하락을 했죠. 요거는 이제 하락의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요런 모양이 나올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요거 9.11 테러 이후에 며칠 후에 이제 저가가 나오고 상당히 큰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2002년 10월 9일 저점까지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2007년 8년에는 이제 세 번의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앞선 두 번의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8일 날 이때는 나스닥은 상당히 적게 하락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는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2008년 10월 8일 이후에 좀 더 이제 하락이 됐지만은 이제 2009년 3월 9일 날 저점이 나왔고, 7년 12월, 8년 1월 이때부터 따지면은 뭐 저가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제 3월 3일 날도 한번 했었고, 이때는 이제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거 갖고도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3월 16일 날 무려 하루에 이제 1%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려 뭐 다우가 12.9%, 나스닥이 이제 12.3%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적게 떨어진 거죠. 이때는 나스닥이 크게 떨어졌고, 이때는 이제 적게 떨어졌고, 그래서 요 3월 3일 날은 이건 바닥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6일 요 경우는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논리가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 걸 갖고도 이제 시장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원리 중에 이제 주가운동 3법칙이라고 이제 제가 만든 그 주가운동 3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추세 우위의 법칙은 추세가 가장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추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추세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 약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추세 강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하고 이제 반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칙은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인데요. 이제 아시아 시장은 이제 주로 한국, 일본, 대만 요 3개국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요 3개국을 이제 주로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요 아시아 3개국이나 이제 유럽 3개국이 한 방향으로 갈 때 미국 시장 그 반대로 형성이 될 확률이 이제 높다.
이거 상당히 하여튼 재미있는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봐서도 전 세계 시장의 이제 50%가 넘는 데다가 좀 이제 다른 나라 시장을 이제 애써 무시하려는 이제 그런 속성도 있고, 뭐 흔히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뭐 이 구역의 대장은 나다 한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된다는 거죠. 특유의 이제 청개구리 심리, 그런 게 있어갖고 미국 시장은 아시아나 유럽 시장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이제 높다. 그런 얘기가 되고, 아주 비근하게 그 22년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그날 이제 아시아 시장도 급락을 했고 2%대 급락을 했고, 이제 유럽 시장은 뭐 3%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막상 미국 시장도 물론 이제 그 개장 전에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본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스닥이 뭐 3.3%가 올라가고 그 3대 지수 평균 이제 1.7%가 올랐거든요. 그렇듯이 미국 시장은 이제 아시아나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추세 우위의 법칙.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어떤 이제 재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겠는데, 금리, 뭐 기업 실적, 뭐 기업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 뭐 주가가 이제 뭐 상승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상승 추세에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상승으로 작용을 하는 반면에, 하락 추세에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시가는 이제 상승을 하는데 종가는 이제 꺾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재료가 나와서 움직일 때도 보면은 9.11, 예를 들어서 이제 9.11 테러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그 테러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은, 2005년 이제 7월 7일 날 이제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7월 7일 전날 7월 6일이 미국 시장의 이제 추세가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뭐 그 런던 지하철 이제 테러 사건이 터지니 그날 이제 시간에서 낮에 그때 한국 시간으로 한 17시경에 그게 터진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시장은 뭐 아주 급락을 했죠. 그날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3%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낮에 거래되는 이제 나스닥 선물 이게 뭐 마이너스 5%로 이제 그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제 하한가까지 가고 했었는데, 그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유럽 시장, 그 다음에 개장 전 나스닥 선물, S&P 선물이 뭐 하한가까지 가면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미국 본장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 추세에 따라서 재료는 이제 달리 반응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이고, 강도 중요성의 법칙은 여기 예를 들면 이제 2007년 12월 11일 날, 이날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전날 추세가 어땠냐면은, 전날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였었거든요. 상승 추세였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얼마가 빠졌냐면은 나스닥 지수가 이제 50%가 넘게
물론 뭐 다우지수도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2009년 3월 9일까지 50%가 이제 넘게 이제 떨어진, 여기 보면은 이제 2009년 3월 9일 날 나스닥이 이제 1268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때 2007년 12월 11일 날 2007년 12월 11일 날 주가가 2652였거든요. 52인데 3월 9일 날 아까 1268이니까 50%가 넘게 떨어진 거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 왜 이때 작용을 하냐면 2007년 12월 11일 날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긴급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상승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이제 강도 중요성 법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금리도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아주 급등을 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근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 금리 인하. 어쨌든 이제 12월 10일 날 요번에 거의 뭐 금리 인하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제 80%가 넘는 확률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설령 이제 그날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당시 12월 9일 날 미국 나스닥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달리 반응할 거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합창 반대의 법칙은 뭐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 어떤 악재가 나와갖고 아시아나 유럽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코스피도 사도 되고 미국 주식도 사도 되고, 그날 반드시 미국 주식은 설령 하락을 해도 적게 하락을 하고, 아니면 플러스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때 그만큼 이제 합창 반대의 법칙 이런 걸 이제 적용하면은 그런 데서 이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례는 뭐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건 특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추세 우위의 법칙, 강도 중요성의 법칙, 그 다음에 합창 반대의 법칙, 이런 이제 사례들을 꼼꼼히 이제 챙기고 있으면은 되겠고요. 제 책에서는 제가 요번에 이제 10월 말에 발간한 이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은 이제 이런 이제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원리가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매는 이제 언제 살 거냐. 지금 뭐 흔히들 이제 전망을 이제 많이 하지만은 전망을 뭐 누가 맞추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FRB에서 이제 1년에 그 FOMC가 이제 8번이 열리고 분기에 이제 2번씩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기 말에 열리는 이제 FOMC에서는 꼭 SEP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해서 이제 그때 이제 금리 전망, 향후에 이제 금리 전망과 그 다음에 이제 GDP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제 틀리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전망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참 쓸데없는 건가 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도 알 수가 있죠. FRB 같은 데는 뭐 박사급 인력만 뭐 최하 수십에서 수백 명이 있을 텐데, 그들도 모르는
경제 전망을 뭐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그런 그 경제 전망, 경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추세만 알면 된다. 추세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뭐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책에서 이 원리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책을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추세는 또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그런 것도 요 책에서 이제 자세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가면은 추세는 이제 차트 추세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설명과 함께 이제 차트 추세가 어떤 게 이제 차트 추세를 판단하는지 그걸 뭐 엑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오해, 뭐 경제 전망, 뭐 그 다음에 뭐 금리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료가 이제 중요하다. 아까 뭐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그건 뭐 틀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뭐 우리는 이제 뭐 기업 실적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금리가 뭐 인하가 되고 인상이 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상승 추세에서는 인상이 돼도 주가가 올라가고 인하가 돼도 올라가고, 하락 추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도 떨어지고 금리 인하를 하면 대폭락이 나온다. 그래서 재료가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11월 19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뭐 5%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뭐 1.5%, 뭐 2%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20일 날 한국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한때 뭐 3%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됐다. 물론 이제 종가는 뭐 1.92%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그 전부들 뭐 상당히 이제 광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11월 19일 미국 시장 이제 마감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차피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호조로 올라가는 건 이제 주식 매도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한국 주식도 팔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뭐 이것도 이제 일단은 한번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밤에 20일 밤 미국 시장이 시가는 이제 나스닥이 2% 넘게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이제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코스피가 무려 3.79%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한 셈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했다가,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때 팔아서 저가에서 이제 다시 또 사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보면은 이제 국장이 아주 좋죠. 지금 코스피가 뭐 60%가 넘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대비.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장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관계없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오래 강했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 뭐 나스닥도 20% 정도 올랐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나스닥 100 ETF가 이제 21%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여기는 아니고 안 나오겠구나. 나스닥도 21%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른 거죠. 더구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41%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시총 1, 2위인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개 회사만 해도 이제 30% 가까이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합치면 뭐 30 몇 프로 이제 넘어가고 거의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인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이제 작년에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반도체가 약하게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보면은 나스닥이 작년에 이제 28%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작년에 19%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24% 올랐고 나스닥 종합은 28%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약한 요런 거는 또 이게 일종의 다이버전스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스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게 올라가면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던 게 다 요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미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료, 뭐 경제 이런 거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제 그 당시의 추세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뷰티풀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이제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오늘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절찬리에 지금 판매 중인 이제 미국 주식의 절대 법칙 요 책을 보시면 이제 요런 이제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팟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시황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